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브루노 치냐꼬 지음, 이민열 옮김, 다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든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마음먹은 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끌어들이는 법칙 중에는 유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유인의 법칙이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언제든지 적용 가능하며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끌어당깁니다. 자기 자신이 곧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므로 마음속 생각 주머니를 아주 신중하게 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것, 자신이 소유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끌어오고 때로는 무의식 중에 끌어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을 불평하거나 안 돼라고 말할 때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 즉 없애거나 피하고 싶은 상황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시 해오던 그 어떠한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에만 집중하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유인의 법칙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신감과 인내심.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미지의 역량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자신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념, 의구심을 떨쳐버려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과 의구심은 돈이나 물질적인 그 어느 것도 부자가 되는 것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꿈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집착이란 두려움, 불안, 강박관념, 의심과 같은 말입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 절망하거나 지나치게 극성스러운 집착을 보일 때마다 부정적인 진동을 자아내어서 소망의 실현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욕망은 대부분 결핍의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결핍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더 많은 결핍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진동을 자아냅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이 알맞은 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초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수단에 얽매이지 말고 결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은행 계좌에 10억 원을 예치하는 상상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따지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의 힘을 믿으면 그 돈이 현실화되는 최적의 수단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본래 무한하여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전지전능한 우주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수단, 가장 적절한 자원,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알맞은 시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개되는 과정이나 수단 또는 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소망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은 늘 소망을 실현하는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3. 긍정적인 감정.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슬픔이나 혼란, 질투, 증오, 절망, 비난, 죄책감, 분노 같은 것들은 불을 형성하는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은 저주파 진동을 발생시키는 궁핍이나 빈곤 같은 해로운 것들과 동일한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반면에 기쁨이나 평화, 열정, 보람, 행복, 명랑함, 넉넉함 등은 소망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감정들로서 이런 감정들을 유지하면 우리는 더 많은 부를 형성하는 줄에 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상화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소망하는 것들을 심상화할 때는 좋은 감정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10억 원이 들어 있기를 원한다면 10억 원이 든 통장을 만져보고 바라보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집이나 차를 사는 상상을 할 수도 있으며 통장에 그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기쁨과 행복감을 미리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상상하면 됩니다. 심상화를 할 때는 마음으로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아닌 잠재의식의 상상력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상화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는 그런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모든 생각에는 특정한 진동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진동을 자아내어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진동을 자아내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했다면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미지화해야 합니다. 돈이 없거나 궁핍한 이미지로 심상화를 하면 결코 돈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이 주면 항상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줄 때마다 긍정적인 진동을 자아내기 때문인데요. 넓은 아량의 너그러운 태도는 항상 긍정성을 자아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가져다 줍니다. 주는 행위는 남들을 돕는다는 목적 외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베풀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돈이나 어떤 물건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조언이나 지식, 일, 사랑, 존경, 교훈, 시각, 포옹 같은 것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언을 해주거나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규칙적으로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면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자주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신호를 우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훨씬 더 빨리 실현되게 됩니다. 감사하기는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큰 것에 감사하거나 작은 것에 감사하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찾아봐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사려 깊은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건강이나 돈, 직업, 기타, 친구나 친척, 사는 집, 먹는 음식 등등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삶에 있어서
사람과 일들을 더욱 긍정적인 상황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슬픔이나 불평, 불만, 한탄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없애버립니다. 감사하기를 자주 하면 자신이 어느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더 큰 선물을 얻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조건을 따져보고 가늠해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이 아무리 적은 돈일지라도 그것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돈에 대하여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감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부자의 철학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 자세는 자신을 우주의 무한한 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지향하는 쪽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자신을 더욱 성실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욱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정리정돈하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집안에 유용한 물건들로만 질서정연하고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활 주변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부자로 가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정돈하기는 더 많은 부를 끌어들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나 일하는 곳을 항상 말끔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정리정돈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항상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몽땅 버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정리정돈과 청결은 자기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변을 정리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을 자주 깔끔하게 정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예상외로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어졌거나 애착이 없는 물건들을 너저분하게 어질러 놓거나 보관하는 것은 분명히 집착이 강하다는 뜻으로 그러한 집착은 빈곤의 정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집착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로막음으로써 소망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할 때마다 그곳은 진공 상태로 변하게 되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새롭고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꿈을 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꿈을 댈 때는 자신이 뭔가에 저항하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와 관련하여 꾸물거림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돈과 관련된 활동 계획을 짜야 하는데요. 계획표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는 것입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갖고 현실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활동상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데요. 돈에 관하여 자신이 이룩한 모든 사항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3. 행동의 결과를 심상화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얻고 싶은 마지막 결과를 심상화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직관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신의 모습도 상상해야 합니다. 4.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때까지 늦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면 좋습니다. 5. 자신이 질질 끌어오던 일들을 수행하고 나서는 자신의 배터리를 재충전시키기 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재미있게 보내도 좋습니다. 6. 자신이 자꾸만 꿈을 대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가장 즐거운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7.
무엇부터 시작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복잡한 일까지도 계속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8. 지체됐던 일들을 끝내고 나서 즐길 만한 보상거리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속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일들과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묶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9. 무조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10. 자신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는 언제든지 당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상황을 갖춰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꿈을 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곧바로 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전일지라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12. 자신의 행동에 전념해야 하는데요. 설령 어떠한 어려움이 잠재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하겠노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13.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취하면 점차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무력한 상태에 붙잡아 놓고 있을 때보다 행동을 취할 때에 더 많은 힘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려면 확언의 힘 또한 중요합니다. 확언은 자신의 소망이 결실을 맺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확언을 할 때의 마음 자세는 완벽하고 개방적이고 풍요롭고 수용적이고 무한함을 믿고 우주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힘들이지 않고도 끌어들이는 소용돌이인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확언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언은 간단 명료하며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2. 확언은 언제나 자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끼워 넣지 말아야 합니다. 3. 확언은 하루 종일 체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4. 확언은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5. 확언을 할 때는 나는 뭐뭐를 할 수 있다. 나는 뭐뭐를 허용한다. 나는 뭐뭐 할 자격이 있다와 같은 관용의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6. 모든 확언의 말들은 자신에게 신뢰를 얻고 사실처럼 들려야 합니다. 7. 확언을 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수반해야 합니다. 8. 자신의 확언에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9. 애원하거나 구걸하는 투의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확언이 효과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환경에 의도적으로 좋은 진동이 나오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기가 막힘없이 흐르고 순환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돈이 쌓일 것입니다. 이참에 집안의 구석구석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낡거나 허름하거나 조잡한 물건들이 있으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